이제 얼굴도 이제 좀 익은 분도 많고 하니까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좀 변호사가 오면 법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로타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법률 칼럼을 써요. 법률 칼럼 중에 지난달에 이번 3월달에 3월 돈으로 쓰는 이제 상속 재산 잘 안 들립니까? 상속 마이크 나와요? 네. 나옵니다. 상속 재산이 배분,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뭐 아이고 상속 재산이 없는데 뭐 신경 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해줘야 될 분도 있고 상속 받아야 될 분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이미 이제 장례문화 개선하는 이런 분 이제 여러 번 강의들 잘 아실 거고 지금 이제 뭐 상속 그 재산을 부부 배우자에게 막 한 2분의 1 정도 먼저 배당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식들에게 배분하자 이런 이제 입법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생각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라든지 또는 5년에 재혼한 부부 중에 뭐 일방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자식들은 이 평생 아버지 잘 모셨는데 아버지가 재혼해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이 새엄마한테 뭐 반 들어간다. 자기 엄마 같으면 자기 엄마 돌아가실 때 또다시 상속을 받으면 뭐 그게 엄마께 맡기고 있는데 이게 뭐 전혀 다른 다른 저쪽 형제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뭐 배우자한테 이렇게 상속하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죠. 대체로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고 그 가정의 뭐 재산이라는 게 남편이 남편 명의로 버릇 하더라도 마누라가 받고 잘해주고 집안을 잘 지켜주니까 또 버는 거고 여자가 또 버릇 하더라도 뭐 남자가 또 뒷발을 잘 주니까 버릇하니까 소위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상속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원래 나누었어야 할 재산을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 2분의 1 정도 뭐 저도 뭐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지 기여도가 많을 때는 많이 상속시키고 기여도가 없을 때는 덜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뭉실하게 놓으면 뭐 기여분 가지고 얼마나 다투겠습니까? 물론 현재 상속 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하면 그 자기 상속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는 있긴 있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만약에 뭐 남편 명의로 이렇게 많이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게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직접 기여도를 입증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상속분에서 빠져요. 내가 원래 내 거다 라고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한번 엄격한 입증을 필요로 하죠. 근데 엄격한 입증 필요 없이 그냥 뭐 기여도를 인정하자면 애로사항이 되죠. 이게 이제 내가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결혼했을 때 뭐 입증하기 참 어려운 사실. 지금 현재는 그냥 뭐 그 입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좀 시간이 걸릴 거고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는 아들이나 뭐 아들이나 딸보다는 0.5를 더 받아요. 아들이 예를 들어 1억 받으면 배우자는 1억 5천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가지고 출가한 딸은 상속분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또 뭐 조금 적었다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무조건 공평하게 이제 배분해 이래가지고 전부 1 하고 엄마만 또는 아버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이럴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사전에 이 재산은 이 아들한테 주고 또는 뭐 이쁜 애인한테도 주고 그죠? 그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 받을 줄 알고 또 있었던 아들이 상속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한 1억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뭐 3천도 안 되고 뭐 그런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이나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지나치게 어떤 특정 상속인이나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많이 유언으로 또는 뭐 정려로 정년 한 1년 이전 정려요. 그래서 유언으로 정려하는 것은 다 해당되겠는데 정려의 경우에는 1년 사망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정려한 부분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해서 자 그러면은 내가 배당분을 그 재산까지 포함해서 1대1 나누었을 때 내한테 올 부분이 예를 들어 뭐 한 5억 정도 됐다. 그런데 뭐 자 갈라주고 나는 게 내한테 올 게 계산해 보니까 뭐 3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상속분의 반은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가져간 사람들. 이걸 몰랐죠 여러분들. 유류분 제도로 그래가지고 자기 상속 고유의 상속분에서 예를 들어 뭐 1억 받을 게 있는데 내한테 오는 게 5천도 안 돼. 그러면 자기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간 사람한테 그것도 내놔라. 내 5천 될 때까지 1억에서 반은 5천이잖아요. 최소한 자기 상속분의 반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유류분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덱을 보느냐면은 혼인 외자, 우리나라 뭐 서자, 여러 가지 얘는 뭐 상속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어. 서자도 똑같습니다. 상속분이 반도 아니고요. 예, 적자와 똑같아. 다른 사람 전부 다 뭐 이제 10억씩 받았는데 얘는 하나도 안 왔어. 그 어때요? 적어도 5억 가까이는 받을 수 있다. 자기 상속분이 이렇게 딱 공평하게 배당했으면은 뭐 조금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4억 5천이 한 9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4억 5천까지 될 때까지 많이 받아간 놈들한테 미안 그래서 소송을 하죠. 유류분제도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부모 잘 두면 멍청하게 있다가도 받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씨를 받아서 두고 있으면 나중에 한 번은 이렇게 볼 때가 있다. 그런데 사망 전에 이제 한 1년 이전에 아들에 다 줘버렸어. 다 줘버리면은 원래는 1년 이내에 정리한 부분만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정리한 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당이 안 돼. 달라갈 수가 없는데 얘는 꼭 빼야 돼.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쟤한테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 즉 다시 말해서 유류분을 안 주려고 일부러 정리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것도 뺏을 수가 있어요. 10년까지는. 10년 전에 배당한 것도 10년 전에 정리한 것도 그거 내한테 안 주려고 그리 줬잖아요. 당신 그거 알고 가져갔잖아. 그걸 알고 가져간 걸 그걸 뺏을 수가 있어요. 그게 상속이 무섭죠. 그죠? 그 기한이 언제까지나요? 더 20년. 상속 재산 회복 청구는 잠깐만요. 이거를 안지 1년 이내에 해.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상속되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상속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유류분이 적어도 상속분 하도 아버지는 내한테 주지 말아 그랬지만 내가 받을 부분 적어도 저 받을 부분에 반은 내가 받을 수 있다. 내 반이 뺏겼다 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나도 이제 사건을 하는데 상속권자가 누군지 대개 뭐 얼마 아들 배우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마누라가 돌아가면 아버지랑 그 남편이랑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랑 아들 딸 이런 이제 배당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만일에
아들이 없다. 아들이, 큰아들이 죽었어. 작은 아들들은 살아있는데 조카만 있어. 조카들이 상속권이 있을까요? 네?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는 거라요. 그걸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마침 할아버지보다 빨리 돌아가서 그렇지 살았더라면 아버지 상속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 상속분을 나누어서 그 자기 상속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대습 상속이라고 해요. 대습, 대를 이어서 받는다고, 계승해서 받는다고, 대습 상속이에요. 대습 상속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녀나 손자가 뭐 돌아가시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나 받지 삼촌이나 받고 나는 안 받겠지 하는데 손자 손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습 상속은 마누라가 예를 들어 만일에 자 아들 자식도 아무도 없어. 물론 그 밑에 손자 손녀도 없어. 자식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혼자 받겠습니까? 자식이 아예 배우자 사이에 자식이 아예 낳지를 않았어. 뭐 본의 자식도 없고 배우자는 있었어. 그럼 누구랑 받느냐 하면은 부모. 예를 들어 남편의 시부모, 시부모랑 여자랑 상속을 받고, 물론 배우자가 시부모보다는 0.5를 더 받습니다. 그 다음 사이도 장인장모 재산을 상속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이가 장인장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인이 죽었었지.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 먼저 돌아가시면 장인이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받을 게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쪽 장모의 다른 형제들이 있을 겁니까? 형제들과 그 살았더라면 우리 마누라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마누라 상속받을 거를 남편이 사위하고 마누라의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아이고 뭐 처가집 재산 내 재산 아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 마누라 살아있는 게 편하겠지만 마누라 돌아가셔도 내가 뭐 상속받을 게 없나 법률가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 큰 재산, 작은 재산 1, 2천이야 뭐 없어도 되겠지만 수억이 있으면은 배당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멍청한 애 있으면은 기간이 지나가면 상속 회복 청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1년 넘어가면 다 빵이. 이런 이제 상속 제도가 재밌는 게 있는데, 여튼 그래도 상속을 하나도 상속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없어지느냐? 상속 결격자는 어떤 직계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이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내가 상속 더 받으려고 아니면 빨리 상속 받으려고 엄마 아버지 죽이려고 하거나 또 같이 상속 받을 사람 죽이거나 이러면 상속 못 받는다.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런 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상해를 가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니까 상해치사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 그럼 뭐 상속과 상관없이 뭐 싸웠는데 때려 죽였어. 그러면은 상속 못 받아.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상속해줄 사람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철회하거나 이게 철회하게 막 하거나 이러면은 또 아예 상속권이 제로입니다. 유리분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일부러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네. 이런 사람 상속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평온하게 이렇게 상속인 잘 모시고 있으면 상속권이 있다. 그리고 부모 잘 모시면 상속 좀 더 받아야 되겠죠, 그죠? 부모 잘 모시면.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생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와 함께 사업을 할 부양한 경우에도 부모를 먹여 살렸다. 그러면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상속 지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 가봐세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입증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고 무조건 뭐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뭐 1.5배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그리고 거의 자기가 이 재산을 형성했다 그러면 뭐 다 받을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한편은 이제 야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이 아예 상속인 아무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상속인들이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상속받을까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있어요.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있는데 형제자매 중에 먼저 돌아갔어. 그 아들들이 있어. 그 조카가 상속받을 권리도 있어. 아시겠죠? 이게 대습 상속. 형제자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처도 없고 뭐 아무도 없고 뭐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판인데 그 형제 중 하나 먼저 죽었어. 근데 그 자식은 있어. 그 자식 그 배우자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재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받을 권리가 생길 수가 있다. 잘 몰랐죠, 그거. 생각도 안 해봤지. 둘이 그래. 사촌 조카를 맡기는 그를 사촌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도 없다. 예?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은 사촌 이내에 관계 혈족이 상속됩니다. 관계 혈족. 관계 혈족이라면은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손 이게 직계 혈족이고 관계는 한 달에 걸치는 거 아닙니까? 삼촌, 사촌.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아무도 없으면 일단 그런 조카들 관계 혈족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사촌 이내입니다. 5촌은 안 돼. 당진은 안 돼. 당진이 이제 사촌 이내에 아버지가 받을 거를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냐? 안 돼요. 소위 관계 혈족의 대습 상속 제도는 없어요. 형제 자매까지는 참 대습 상속이죠. 이와 같이 상속 제도가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상속을 해줄 기회가 있다든지 상속을 받아야 할 기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에 어떤 일이 제가 지금 사건 하나 하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할머니가 이거 뭐 사촌이고 관계 사촌이고 오촌이고 간에 막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양자를 이렇게 했다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양자를 했다가 누구 모함을 받은 양자를 파양을 했어. 파양을 했는데 이 아들은 그래도 뭐 돌아가실 테니까 와가지고 뭐 할머니 병원 가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보호자로서 데리고 다니고 치료비 내고 또 여야면 뭐 몇 년 고생할 때 가서 뒷바라지 하고 했어요. 했는데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 아무도 뭐 관계 혈족에도 부모고 뭐시고 아무도 상속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원래 그런 상속권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고에 계속돼요. 국가가 그 소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무도 주인도 없는데 엉뚱한 그 집에 부동산이 좀 있어요. 거기 뭐 세대로 살았으면 공짜로 주면 세도 안 내고 버티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가서 가면
내기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 네가 뭔 상석이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런 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생전에 그 사람을 부양하거나 그런 간호를 하거나 이래서 했던 사람은 자신에게 달라라고 국가에다가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요양원에 갔을 때 돈 냈던 거,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 썼던 거, 뭐 어떤 거 이런 거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증거 자료. 청구를 하면 물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는 전자에서 가져오실 거예요. 그래 그 재산을 이제 가져와서 자기 걸로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와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왔다가 내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아주 그냥 자기가 증거를 제대로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뭐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저 의사 선생님께서 참 좋은 이런 사례도 가져오고 우리 희망을 주는 그런 치료 방법. 저도 이제 이게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장례문화 개선 협회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활동이지만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아니면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라는 걸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이제 마음 생각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부동산 이 공장부지로 이렇게 될 만한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으니까 부동산 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가져와요. 같이 투자하자고. 나중에는 한 50개 가져오면은 49개는 좀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오늘은 한 며칠부터 들어갔는데 요거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공장부지로 만들어서 이거를 시세가 한 얼른 팔면 계약금만 치러놓고 한 얼른 팔면 한 2배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좀 공사해놓고 나면 한 그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땅들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많이 지금 이용하잖아요. 자동차 세상인데 자동차가 그야말로 종합 전자기계잖아요. 온전히 전기 전자로 신호를 주고 떼서 넣으라 그러고 밸브를 벌리라 그러고 닫아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뭐 그게 전부 전자 신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전자 신호라는 게 전기가 어디서 생산됩니까? 자동차에서 이렇게 돌려서 발전기에서 돌려서 그게 생산하는 교류란 말이에요. 교류를 다시 직류로 이렇게 바꿔서 자동차에 통용되는 신호는 12V라. 그 다음에 이 제어하는 부분 또 이제 5V로 낮춰서 이렇게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수천 바퀴 돌아가는데 거기에 신호가 딱 주어져서 딱 맞게 나와서 처음에 차 나올 때는 최대한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처음 차 나오면은 특히 이상한 차 아닌데 소리가 조용하고 연비도 좋은 것 같고 야, 이 차 끝내준다 하는데 한 1, 2년 타면은 덜덜덜 거리기도 하고 여행이 시커멓게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아무리 그런 전기 자체가 이게 고르지 않게 나가기도 하고 또 전기가 고르게 나간다 하더라도 전기가 왔다리 갔다리 이기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신호도 오고 해가지고 전기가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해가지고 뭐 자장의 변화라든지 뭐 전류 흐름 이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섭이 나서 일시적으로 뭐 전압이 떨어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전류가 확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엉뚱한 신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뭐 찜바다 먹고 어떨 때는 시동도 안 걸리고 걸린다 하더라도 힘이 들고 이제 매연은 연료는 불안전 용서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근데 전기 제어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거기도 이제 원자력에도 어느 특정 전기만 이렇게 한 전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안전을 도모해